역사 어디까지 알고 있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바로잡을 역사 이야기는 지영씨가 설명해 주실 겁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의 답 바로 수양대군의 이야기입니다. 수양대군과 관련된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수양대군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양대군을 이야기하기 전에 상훈 씨는 단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단종은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장자승계를 제대로 걸친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세조에게 왕위를 찬탈당해 영월 청량포에서 비운의 죽음을 맞이한 왕입니다. 네, 맞아요. 너무 잘 알고 계신걸요? 그럼 제가 수양대군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양대군은 단종의 삼촌으로 세종의 둘째 아들입니다. 또한 상당히 업적도 많은 왕입니다. 일일이 나열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상훈 씨가 영화 관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관상은 앞서 언급한 두 인물인 단종과 세조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나옵니다. 제가 아는 영화 관상은 문종, 단종, 세조의 시기이며 관상에서 실제 관상을 보고 무언가 했다는 것은 허구라고 합니다. 정확합니다.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영화 관상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양대군의 대사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 나라가 이씨의 나라인가 김씨의 나라인가? 태조께서 피 흘려 세운 종묘사직을 가지고 노는 것들, 네가 손잡은 늙은 호랑이가 내일 당장 어린 왕을 밀어내고 권력을 잡을 수도 있어. 지영씨는 이 대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 연기 잘하시네요, 상훈 씨. 제 생각에는 수양은 어린 왕이 자상, 즉 자의정 김종서에게 휘둘릴까 걱정되기 때문에 난 어린 왕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영화 관상을 보면서 이 부분이 가장 슬픈 대사였답니다. 이 부분을 보는데 어린 왕 단종의 비극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보니까 더 슬프게 느껴지더라고요. 계유정난을 모티브로 한 영화 관상을 잘 보면 오류가 조금씩 있더라고요. 혹시 상훈 씨는 보시면서 이상한 부분 못 느끼셨나요? 저는 어진이 나오는 부분에서 저건 태조 이성계의 어진인데 왜 태종 이방원이라고 하는가 싶었어요. 이 부분 말고도 혹시 오류가 또 있나요? 수양대군이 김종서를 깔보거나 무시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 김종서를 호랑이에 비유하여 많은 조롱을 하는데 실제로는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이라고 하네요. 김종서의 별명이 백두산 호랑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빗댄 조롱이 실제면 아마 수양대군은 금방 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렇죠. 김종서는 문인 출신이지만 사군 육진을 구축하는 데 큰 공을 세운 사람이니까요. 이뿐만 아니라 다른 오류도 있습니다. 다른 오류는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관상에서 나오는 죽음은 대표적으로 좌의정 김종서, 영의정 황보인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의 죽음이라 김종서는 철퇴에 맞아 죽지 않았다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김종서는 철퇴를 맞고 죽지 않고 기절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난 후 수양의 호위무사에게 칼을 맞고 죽었다고 하네요. 사람이 철퇴를 맞고도 살 수가 있군요. 김종서의 기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영씨, 이제 김종서 이야기 그만하고 단종과 수양대군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그럼 그 전에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 오늘 하루 행복하게 언제나 아침에 눈 뜨면 기도를 하게 돼 달아날까 두려운 행복 앞에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 듣고 오셨습니다. 아름다운 구속이라 단종의 유배지를 의미하는 것 같네요. 지영 씨는 실제로 단종의 유배지인 청령포에 가신 적 있으신가요? 청령포를 직접 가본 것은 아니지만 여러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멋있는 장소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다들 보면 뭐랄까 조용하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어린 단종이 있기에는 상당히 무서웠을 수도 있겠다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 직접 들어가 본 것은 아니지만 청령포를 들어간 후기는 낮에는 상당히 좋으나 밤에는 바람이 절벽을 타고 내려오는 소리가 무서웠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어린 단종이지만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아내를 그리면서 만든 탑도 있다고 하네요. 그뿐만 아니라 왕의 어소, 즉 머물 수 있는 공간도 소나무 숲의 한가운데에 있어 바람소리가 더 크게 들렸을 것 같아요. 영화에서 보면 단종은 아픈 수양을 위해서 약도 내렸는데 수양은 단종에게 집 밖에 나올 수 없는 위리 안치를 내렸네요. 비극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비극의 시작은 여기서부터가 아니었습니다. 단종의 경우 할아버지 세종이 승하하고 아버지 문종이 즉위한 후 얼마 못 있다가 승하하시게 되었고 할머니는 세종보다 먼저 어머니는 본인을 낳고 얼마 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일종의 고아 아닌 고아가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고아가 되었지만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대리 청정을 해줄 대비도 없었다고 합니다. 수양이 왕자였던 시절부터 군무에 출중했다고 하였으나 세종이 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단종의 비극이 시작되었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세종은 태조 때부터 장자승계가 없어서 장자승계를 매번 하고 싶었던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종에게 왕위를 넘겨주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문종이 승하하기 전에 수양을 조심하라는 언지를 했다고 해요. 그런 문종도 어느 정도 수양이 왕의 자리를 탐내는 것을 알고 있었나 보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수양 대군 납시오. 이 소리는 수양대군이 등장하나 봅니다. 수양대군은 계유정난으로 인해서 영의정에 오르게 됩니다. 당시 권력의 투톱으로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은 같은 형제끼리도 수양대군파와 안평대군파가 나뉘었다고 합니다. 정말 흔치 않은 일 같네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갑자기 왜 하시는 거죠? 안평대군은 단종을 지키고자 하였고 수양대군은 본인이 왕위에 오름으로써 국가를 지키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치를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계유정난인 것이죠. 그렇담 김종서와 같이 단종을 지키고자 했던 송강호의 역할이 어찌 보면 안평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말이죠. 영화 관상에서는 안평대군의 역할을 맡은 분이 안 보이더라고요. 상훈 씨 이야기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송강호와는 달리 안평대군은 계유정난의 여파로 같은 해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면 수양을 연기했던 이정재가 안돼 한상가 양반. 생각해보니 영 이상하구만. 이미 나는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될 상이란 이거 순 엉터리 아닌가? 라는 말이 있어서 왕이 된 것 아니었나요? 마지막에 임팩트가 너무 강력해서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종종 있지만 그 전에 수양대군이 영의정 밑으로 시작해서 다양한 관직을 본인이 맡겠다고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쪽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야금야금 단종의 목을 올가매었죠. 그러면 조정에 수양의 사람들이 가득한 것을 본 단종이 결국 왕위 길을 포기하고 수양에게 양해한 것이 맞는 것이군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신기한 점은 양위를 넘겨받은 수양이 여론을 신경 쓴 것인지 단종을 바로 죽이거나 유배 보내지 않고 상황으로 단종을 모시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왕위를 뺏어놓고 상황으로 모셨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왕은 나인데 넌 내 손 안에 있다. 그러니 틈이 보이면 죽이겠다. 이런 생각이지 않았을까요? 듣고 보니 지영 씨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단종, 네가 선왕이니 상황으로는 모셔줄게. 그러나 포기하려고 하면 넌 죽는다. 뭐 이런 게 아닐까요? 그런데 이 복위 운동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나요? 그래서 사육신과 생육신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종 포기 운동을 하다가 죽은 사람은 사육신, 관직을 버리고 방랑한 사람들을 생육신이라고 한답니다. 포기 운동의 결말은 알고 계신가요, 지영 씨? 그럼요. 저희가 초반부에 말한 청룡포로 단종이 위배된 결과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장범준의 손 닿으면. 웃었는지 울었는지 너 모르지. 소리 없이 흘러가는 강물 같았지. 흔들리는 마음에 하루를 새기며 넘어지지 않겠다고 되뇌었지. 세상은 언제나 낯설고 오늘은 그냥 제자리. 그래 잠깐 혼자서 또 웃고 어제를 지우고 내일을 그리지. 혼자서도 울고 지금 멈추지 않으면 걷다 보면 지난 날이 나를 바로 안에. 하염없이 피고 지는 꽃 같았지. 넘어져도 괜찮다고 날 달랬지. 세상은 조금은 외롭고 우리는 아직 제자리. 눈을 감고 바라던 그 순간 조용히 들려온 내 맘의 목소리. 잘하고 있다고 말해. 서로의 마음이 손 닿으면 모든 것이 새롭게 피어나. 오늘을 채우고 내일을 꿈꾸지. 모든 것이 다시 피어나는 그 순간. 손 닿으면 손 닿으면 하염없이 피고 지는 꽃 같았지. 장범준의 손 닿으면 듣고 오셨습니다.
가사가 마치 청량포에 있는 단종이 한양에 있는 왕후를 생각하는 것 같네요. 노래는 평소에 그냥 듣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 정말 슬픈 가사네요. 손이 닿지 못해 활짝 피어나지 못한 꽃처럼 말이죠. 그런데 단종을 꽃 피우기 위해서 복위 운동이 한 번 더 일어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조는 단종에게 사사를 명하고 단종은 그것을 듣자 목을 베어 자살을 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수양이 즉 세조가 단종을 죽인 이유는 왕이 되기 위해서 죽인 것이 아닌 자신의 왕위를 안전하게 보장받기 위해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세조가 만약 단종을 죽이지 않았다면 혹은 왕위를 다시 단종에게 줬다면 오히려 세조는 엄청난 평가를 받을 수 있었겠으나 단종을 죽임으로써 국정 운영을 정말 잘하였다고 하여도 평가 절하가 엄청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조의 문제는 목적이 정당하다면 옳지 않은 수단을 썼다는 것이네요. 그렇죠.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단종의 왕위를 빼앗았다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한 수단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단종과 세조가 어떤 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가를 보았을 때 세조처럼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 옳지 않은 수단을 쓰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화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힌트를 조금 드려볼까요? 조선 최고의 왕은 세종입니다. 그럼 세종만큼이나 문과 예에 엄청난 재능을 보였고 체와 무까지 겸비한 왕은 누구일까요? 자, 그럼 힌트는 여기까지. 우리는 세조처럼 살지 않도록 노력해봐요. 안녕. 지금까지 제작 기술의 전상훈, 진행의 한지영 전상훈이었습니다.